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폴란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고를 올리면서 세계 방산시장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는 26일 폴란드 군비청과 K100대 이상의 전차와 K9 자주포 200문 이상의 1차 이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계약은 지난달 27일 기본 계약의 후속으로 당시 폴란드는 현대로템으로부터 K980대, 하나디펜스로부터 K9 648문을 각각 구매한다고 밝힌 바 있고 나머지 수량도 단계적으로 이행 계약을 추가 체결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량과 K808 차륜형 장갑차, K239 다연장 로켓, 천공 방공 미사일 등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세계 언론의 평가는 도대체 한국이 언제부터 저런 기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느냐에 대한 초점이 모아지면서 세계 방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무기의 가성비를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5강과 러시아, 중국 정도가 손에 꼽히고 외에 한국이 8위, 그리고 스페인과 이스라엘이 추가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 중 가성비를 적용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에는 없습니다. 무기 가격의 척도는 그 나라의 기술력, 물가와 인건비, R&D 비용, 제작기간 등 여러가지 부문에 걸쳐 산출되며 결정되게 됩니다. 민주국가로만 대상에 올린다면 한국의 가성비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5강이 한국보다 방산에 있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겠지만 미국을 제외한다면 10년 내 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는 무기로는 항모와 핵함, 항공 엔진 정도가 거론됩니다. 이태리의 레오나르드사는 한국 FA50만 없었으면 이번 폴란드 구매 목록에 M346이 선정될 수 있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지만 한국의 방산 성장을 착잡한 심정으로 곤혹스러워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고정관념처럼 돼버린 제조업 강국이라는 위상 덕분에 상거래에서 이득을 많이 보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실제로 제2차 산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계화학 분야는 세계 최고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하고 판매자가 갑질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력이 독보적입니다. 오랜 방산 역사를 갖고 있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보여준 성능으로 인해 독일제 무기에 대한 선호도는 높습니다. 전범국인 관계로 전후 오랫동안 무기의 개발과 보유의 제한을 받아왔어도 세계 방산 시장에서 5강의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전통의 육군 강국답게 지상군 무기는 최정 상급의 평가를 받습니다. 독일산 무기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6월 25일 전쟁 이후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거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국 해군의 본격적인 잠수함 역사를 개막한 장보고급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을 해준 나라가 독일입니다. 최초의 국산 전차인 K1의 탄생에도 독일산 부품으로 인해 완성할 수 있었고 국산 파워팩의 기술도 일부 독일 엔진 기술이 적용됐던 사례처럼 개발이나 거래에 있어 독일을 지렛대로 삼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 뒤진 기갑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 정부의 M60A1을 면허 생산 형태로 수령의 전차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은 한국의 도입 의도를 의심하면서 거부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기존에 공급한 M48 전차면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서독과 물밑 접촉에 나섭니다. 당시 서독은 레오파르트 2 전차의 개발을 완료해 배치를 눈앞에 둔 시점으로 기존의 전차를 단종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독일 정부는 레오파르트 1 생산 시설을 한국으로 이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M60과 맞먹는 레오파르트 1의 한국형을 개발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은 나토 가맹국을 대상으로만 방산 수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나토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렇게 협상이 표류하자 한국에서도 이 시점에 구형 레오파르트 1을 도입해봐야 신형이 아닌 한 세대 뒤처진 전차를 도입하는 셈이 되므로 도입 필요성이 없다는 다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레오파르트 1의 면허 생산 계획은 취소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국과 독일이 은밀하게 손을 잡는다는 소문이 나고 한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첩보를 미국이 입수한 것입니다. 그러자 돌연 미국이 뛰어들었습니다. 거절할 때와 다르게 미국이 부랴부랴 국산 전차의 개발을 돕겠다며 나선 것입니다. 미국과 서독은 전차를 비롯한 기갑 장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사이인데 특히 서유럽은 독일제 전차의 텃밭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마저 독일제 전차를 도입하면
동아시아 시장에 결정적인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다급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80년대 초 미국의 크라이슬러 디펜스가 한국형 전차 개발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혀오며 한국형 전차 개발은 급물살을 탈 수 있었습니다. 한국형 전차 XK1의 설계는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와 유사한 면이 많은 기반을 토대로 한국 지형에 맞게 개발됩니다. 다만 개발 과정 중 미국산 디젤 엔진이 문제를 일으키자 독일 MT유사의 1200마력 엔진을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1984년 출고식을 실시합니다. 양산에 따라 88올림픽을 기념으로 88전차라는 명칭을 붙였고 이후 실전 배치에 들어가면서 제식번호로 K1이 부여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처음에 염두에 두었던 M60보다 성능이 좋은 제3세대 전차를 적기에 도입하고 국산 전차 시대를 앞당길 수 있게 된 데는 이처럼 독일 방산의 존재를 미국이 의식함으로써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국산 장비를 개발할 때 동종의 독일제 무기는 당연한 벤치마킹 대상이자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해 국산화에 애를 먹던 부품이나 엔진의 주요 공급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받아온 국산 기갑 장비가 어느덧 K9 자주포를 시작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일제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대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PZ-1000 자주포는 향후 배치 예정인 국산 K9A 이전 모델보다 성능이 좋다고 우리도 인정하는 명품 자주포입니다. 하지만 K9의 성능이 별반 뒤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후 PZ-1000은 K9 때문에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을 비유해 독일은 범을 키워줬다는 평가가 방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스스로 국산화한다고 하지만 한국의 발전 속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술 진보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세계 무기 시장에서 사사건건 한국의 발목 잡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주포 못지않게 전차도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가 현존 최고의 전차 중 하나라는 명성의 레오파르트 2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상도 못했다는 게 세계 방산업계의 평입니다. K는 최대 천대로 알려진 폴란드의 전차 도입 사업에서 유일하게 구매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철옹성인 독일 전차의 장벽을 허물고 처음으로 유럽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최신형인 레오파르트 EH를 상대로 막상막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결국 가성비가 우세한 K로 낙점이 될 것을 의심하는 관계자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자주포 전차와 더불어 3대 필수 기갑 장비 중 하나인 장갑차 경쟁에서도 독일은 초조한 기색입니다. 한국산과 경쟁에 붙으면 연전연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17조 원 규모의 장갑차 400대 도입을 계획 중인 호주에서 한국산과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독일산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의 수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산 무기들이 여러 후보 중 마지막까지 남아 독일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 세계 방산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방산이 급격하게 발달한 나라로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꼽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위기가 고조되면서 서방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적시에 공급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독일 전차가 위력을 발휘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전거도 만들지 못하고 소달구지를 끌었던 나라가 오늘날 경쟁자가 되었다는 자체는 대단한 반전이자 한국 방산의 높아진 위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정과 관계없이 국산 무기가 난공불락 같은 독일산 무기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방산의 위상이 충분히 알려지게 됐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배경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